안녕하세요. 박병찬입니다. 자, 여러분들 추석 연휴 또 명절 잘 보내셨죠? 저도 뭐 잘 쉬고 잘 먹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뭐 이제 추석도 끝났고 연말로 향해 가고 있고 시장은 도대체 이게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힘든 상황이죠. 일단은 뭐 방향성에 대해서 저는 바뀌었다라는 의견을 제시할 게 없어 보이고요. 다만 우리가 올라갈 때 이게 쭉 올라가는 건 없잖아요. 뭐 어떻게 좀 굴곡을 타면서 가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또 상승장이 조만간 연출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뉴스를 보면서 최근에 나왔던 이제 주요 뉴스를 보면서 한번 쭉 살펴봐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뉴스를 보기 전에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가 보통 뭐 이렇게 지금 문재인 정부 임기가 내후년 상반기까지 남아있는 상태에서 저는 두 차례의 추가 상승이 현재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자꾸 시장이 오를 것 같다라는 전망과 예상과 예측을 하는 입장인데요. 저희가 뭐 시장을 오르게끔 조장한다. 그렇게 또 해석을 하실까봐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현 정부 임기 내에 아직 두 차례에 놓고 본다라면은 지금 현 정부 임기 중에 총 3번의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태여 뭐 횟수를 논한다면은 3차례에 현재까지 큰 상승이 있었고 아직 2차례가 저는 더 남아있다라고 예상하는 겁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본다면 첫 번째는 이 4번째 상승과 5번째 상승이 원인이 좀 다를 텐데요. 오늘 뉴스를 살펴본 후에 그 원인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 보고 가시죠. 첫 번째 뉴스입니다. 여기서는 초급매, 저기서는 신고가. 서울 집값 오락가락. 어떤 단지나 어떤 지역에서는 초급매 거래가 나오고 또 어디서는 막 역대 사상 최고가를 뛰어넘는 신고가 거래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가인데 매수자와 매도자의 줄다리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확한 표현 같습니다. 줄다리기 중입니다. 그리고 이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서 어느 한쪽으로 기울 거란 말이죠. 그 부분이 아마 매수자분들이 주도권을 오랜 기간 가져가기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예측을 해보는데요. 관련 뉴스 좀 보겠습니다. 일단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이제 10억이 넘었다라는 내용인데요. 국민은행 그 리브온에 따르면은 9월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처음으로 사상 처음입니다. 10억 원에 넘어섰습니다. 평균 매매 가격은 10억 312만 원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1년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작년 9월에 8억 4천만 원에서 지금 한 1억 6천만 원 이상이 올랐고 2년 전과 비교하면은 2억 1천만 원 넘게 서울의 평균 아파트 매매값이 올랐다. 이런 내용이에요.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실물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집값 급등세가 더 가팔랐다는 얘기다. 이런 뉴스 기사네요.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인기 지역 아파트는 가격을 낮춰 부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신고가를 기록하는 곳도 있다. 개포동의 모 재건축 아파트는 지난달 18억 5천만 원에 팔렸다. 8월 말에 18억 원보다 5천만 원 오른 신고가로 기록됐다. 또 강남의 모 아파트는 7월달 이후에 최근 거래가 한 1억 5천만 원 또 뛰었다.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도 이렇게 신고가가 1억 5천만 원 이상 거래가 나오고 있고 서초에 있는 레미안 퍼스티지는 24평이 지난달 23억 원에 거래되면서 거의 뭐 평당 1억이네요. 7월 대비 1억 5천만 원이 올랐다. 중저가와 중소형 아파트가 많은 노도강, 금관구 등 서울이지만 외곽 지역에서도 신고가 거래가 계속 나오고 있다. 강북구 번동에 위치한 아파트도 신고가, 관악구에 위치한 아파트도 신고가, 구로구에 위치한 아파트도 신고가 경신을 이어갔다. 반면에 일부 지역에서 가격 하락세가 나타나는 곳도 있다. 이제 막 혼돈되는 거죠. 내년도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세제 혜택 완화와 내년도부터는 이제 거주가 수반돼야지만 장특공제가 확보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과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에 앞서서 가격을 낮춰서 매물을 내놓는 집주인분들이 하나둘 늘고 있다는 게 현장 중개업소 관계자분들의 전언이고 실제로 다주택자분들의 매물이 시장에 조금씩 급매로 등장하고 있다. 다만 그 매물 수가 아직 많지 않다는 게 현장 중개업소들의 이야기다. 고덕동 아르테온
84제곱미터의 경우에 지난 8월 17억 원에 팔리면서 신고가를 찍었지만 이달 초에 14억 7천만 원의 거래건이 나왔다. 근데 이거는 약간 개별적인 사안이 있는 물건의 소지가 높죠. 아직까지 아르테오는 요 금액 때문에 이제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도 8월 말에 17억이 조금 넘게 거래됐지만 최근에 19억 5천만 원에 손바뀜했다. 며칠 사이에 1억 2천만 원 가량 하락했다. 이것은 사신 분이 잘하신 것 같아요. 그쵸? 진짜 거래라면 사신 분이 잘하신 것 같고, 마레프 30평대에 15억 9천이면 잘 잡은 거죠. 고덕동의 한 중개업소 인터뷰네요. 그동안 가격이 너무 오른 것 같다며 매매를 망설이는 분들이 많다. 그러면서도 매수자들 사이에선 집값 하락세에 대한 전망이 힘을 받으면서 값이 더 떨어진 뒤 사겠다고 지켜보고 있지만, 또 집주인들은 가격을 내리는 분위기는 아니어서 당연하죠. 쉽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눈치 보기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신고가와 급매물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 서울 집값 시장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주의다르게 하고 있다. 이런 뉴스 기사를 봤습니다. 자, 그 중에서 한남 더힐 신고가 뉴스 기사가 나왔네요. 용산 한남 더힐인데요. 73억 신고가 찍고 1위에 올랐네요. 요거 잠깐 실거래가 좀 확인해 보면은 한남 더힐 한번 가볼까요? 한남 더힐 요거거든요. 91평 91평이 한 60억대 거래되다가 이제 9월 21일 날 계약일은 9월 21일, 신고는 최근에 했습니다. 73억 원의 신고가가 떴네요. 근데 사실 이 용산 한남동하고 이제 이태원동 일대가 값비싼 집들이 굉장히 많은데, 많은 분들이 여기 왜 비쌀까? 정말 서울에 오래 사신 분들도 여기 왜 비쌀까? 여기 학군도 별로고 교통도 불편하고 평지도 아닌데 왜 비쌀까? 그래서 이거는 한남동, 이태원동에 여러분들이 어떤 뭐 재테크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나는 한남동과 이태원동 일대가 내가 그동안 봐왔던 기존의 상식이라면은 입지 여건에 4대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 교육, 자연환경, 생활편의. 요 4가지 요건이 그닥 좋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비쌀까? 근데 내가 몇 번 조사를 해보니까 왜 비싼지 알겠다 한다면은 그거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비쌀 수밖에 없구나라는 눈이 트이는 게 의미가 있다는 소리예요. 사실 서울에 오래 사신 분들도 여기는 난 왜 비싼지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이 많고, 그게 보이는 분이 계시고 이제 안 보이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황당했던 사례는 이제 한남 더힐을 앞으로 이렇게 더 비싼 가격으로 이제 우위에 선점할 아파트가 예상되어 있는 것은 이제 나인원 한남인데요. 이게 이제 나중에는 이 한남동에서 일단은 가장 비싼 아파트가 될 상황인데, 여기가 남산 고도 제한 때문에 높게 못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고가 주택이 성향화될 수 있고, 또 이렇게 또 우리 극소수의 상위 1%가 아니라 상위 0.1%의 분들이 왜 이 동네를 선호하는지, 왜 이 동네를 관심을 갖는지, 이거 자체를 눈을 트이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한번 확인해 봤고, 그리고 이렇게 그 한남 더힐이라는 고가주택 시장에서 어떤 중요한 자리를 꿰차고 있는 단지에서 굉장히 큰 평수가 이렇게 신고가를 찍었다는 것은 그냥 돈 많은 사람이 많구나, 이게 아니라 고가주택 시장이 움직이는구나 라는 신호탄이 하나 나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노원구 아파트 10채 중에서 4채가 신고가, 이런 뉴스 기사인데요. 엄청나죠? 최근 한 달간 10채 중에 4채가 신고가라면은 정상적인 시장 상황은 아닌데요. 최근 한 달간 서울의 25개 자치구 가운데 아파트 신고가를 갱신한 매매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노원구로 나타났다. 10채 중에 거래 중에 4채가 신고가가 이루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한 달간 노원구 전체 아파트 매매 거래가 464건인데 그 중에 189건, 49.7%가 신고가로 확인됐답니다. 강동구 403건 거래 중에서 167건이 신고가, 강서구는 381건의 거래 중에서 134건이 신고가, 성북구는 276건 중 129건이 신고가, 성동구는 284건의 거래 중에서 114건이 신고가, 요 순서대로 신고가가 많이 나왔다는 뉴스 기사네요.
노원구는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네요. 한 49% 정도면은 절반 정도 가량이 거래만 되면은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다라는 소리인데요. 일단은 노원구 상계동과 중계동이 그렇게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참 이게 사실 어떤 특정 지역에서 아파트 거래가 뭐 100건이 있다라면은 그 중에 10건 정도만 신고가 거래가 나와도 이게 불이 붙은 상황인데, 처음 보는 상황인데 이렇게 많은 신고가 거래가 나올 수 있는가? 그러면은 지금 우리 정부 관계자분들께서 최근에 시장이 좀 안정됐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단순히 거래량 자체가 줄어드는 것만을 가지고서 좀 표본을 잘못 잡고 안정이라는 얘기를 꺼내신 게 아닌가, 높아심이 들고 거래가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거래보다도 이렇게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는 신고가 거래가 많이 나온다라는 것은 시장이 굉장히 정상은 아니다. 그리고 이건 거의 뭐 불타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심각한데요. 아이고, 그래서 지금 뭐 노원구에선 최근 한 달간 거래는 뭐 지금은 아까도 뉴스 봤습니다만은 매도와 매수의 어떤 팽팽한 이 줄다리기 속에서 많은 거래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은 당연한 여건인데요. 그 속에서, 소량의 거래 속에서 다량의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 이것을 정말 우리가 안정이라고 의미를 단정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토지 거래 허가 왜 지정했나? 9월 달에 잠실에서 또 신고가가 나왔다라는 뉴스 기사네요. 7월과 8월에 이어서 거래절벽 9월에도 토지거래 허가로 묶여있는 잠실에서 또 신고가가 나왔다라는 뉴스 기사입니다. 지난 6월 달에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강력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여전히 신고가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 등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거래가 크게 줄어든 9월에도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 잠실에 있는 모 아파트는 종전 최고가인 23억 5천만 원보다 2억 4,700만 원 오른 최고가가 나왔네요. 25억 9,700만 원에 거래가 됐네요. 그리고 잠실에 있는 모 재건축 단지도 8월 말에 8개월 만에 정고가인 24억 3,400만 원을 뛰어넘은 거래, 24억 6,100만 원의 거래가 나왔네요. 대치동 음마 아파트도 최고가 거래가 또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갭 투자 금지 구역이죠. 전세나 월세를 끼고 살 수 없고 오로지 순수하게 거주하실 사람만 살 수 있는 게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의 지정 목적이고 어떤 투기 수요 차단의 목적인데, 이걸 지정해놓고 나니 거래할 수 있는 조건의 매물이 줄어들고 그 매물이 되게 한정되게 되다 보니까 뭐가 됐든 간에 취지를 다 막론하고 결과물적으로 시장의 매물이 줄어들게 되면은 가격은 떨어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무리 부양책을 쓴다 하더라도, 반대로 규제책이 아니라 부동산 어떤 매수 부양책을 쓴다 할지라도 시중에 매도 물량이 많으면은 오를 수가 없는 법이거든요. 지금은 막강한 규제책 속에서 매도 물량이 극도로 적은 상태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정부 정책 방향이 단기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만은 시장의 어떤 가격 형성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고, 즉 매수와 매도가 만나는 지점이 가격이 형성되기 마련인데, 매수가 너무 많거나 적거나 또는 매도가 너무 많거나 적거나, 근데 지금은 매수가 적더라도 매도가 그것보다 훨씬 더 적다 보니까 수요 위축된 부분보다도 매도 매물 나오는 이 양이 너무너무 적다 보니까 이러한 막강한 규제책 속에서도 신고가 거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매매 가격의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다는 뉴스 기사 속에서 사실 이 매매가의 어떤 신고가가 중요한 것이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전세 얘기입니다. 지금 이 뉴스는 강남구 전세 얘기인데요. 강남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뭐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이제 9월달 KB 월간 주택 가격 동향 이 보고서에 관련된 뉴스 기사가 나왔는데요. 전세 정말 심각해요. 어떻게 말로 설명이 안 될 정도로 전세가 심각한 상황이고, 최근에 저의 경우에는 시장 조사를 함에 있어서 매매가의 흐름보다도 전세가에 대한 변동과 전세가에 대한 조사를 더 면밀하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사를 하면서 굉장히 놀랍니다. 두 가지에 놀라는데, 이렇게까지 매물이 없어? 그리고 둘째, 이거 정말 많이 호가를 높여서 부르는구나
그 매물량이 너무 없는 거에 놀라고 전세 호가에 놀랍니다. 관련된 뉴스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전세 매물이 귀해지면서 전세가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9월 강남구의 아파트 제곱미터당 평균 전세가가 1,000만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예요. 올해 1월달 강남 아파트 제곱미터당 전세 가격이 900만 원 선을 돌파한 뒤 1년도 채 되지 않아 제곱미터당 100만 원이 더 뛴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상승세를 반영하듯 실제로 강남권에서 9월에도 전세 신고가 거래 사례, 그러니까 앞서 봤던 뉴스 기사들은 매매가 신고가 뉴스 기사라면 지금 보시는 뉴스 기사는 전세가의 신고가 거래 사례를 다루고 있는 뉴스 기사입니다. 뉴스 기사 내용 중에 이제 말미에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강남권에서는 전세 신고가 거래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전세가 강남은 비싸니까 1억 5천만 원씩 상승한 전 거래보다 지금 1억 5천만 원 정도 전세가 상승했다. 자, 근데 이것은 십수억 원 또는 이렇게 비싼 고액 전세에서 그래요. 1억 5천만 원 정말 큰 돈인데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제가 놀랐던 이유는 이 뉴스 기사가 아니라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놀랐던 이유는 중저가 주택의 전세 가격이 지금 뉴스에 나오는 수십억짜리 전세 가격처럼 단숨에 억 단위 이상으로 호가를 올리고 있는 상황을 제가 실제 제 눈으로 봤고, 명절 전에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거를 한번 제가 실거래가 사이트를 통해서 잠깐 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좀 드릴게요. 그 전에 지금 약간 내용이 우왕좌왕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정되길 바랍니다.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말씀 드려왔습니다만은 지금 현 정부 임기 중에 부동산이 3차례의 큰 폭등을 가졌고, 이 3차례가 있기 전에 항상 공통된 사안은 막강한 규제책이 나오면 규제책이 나오면 일정 기간 쉬었다가 조정을 받고 에너지가 또 응축되면 이 규제책의 부작용으로 튀고, 요게 크게 한 3차례의 폭등이 있었는데 앞으로 저는 2차례의 추가 폭등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의견은 예측이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틀린다면 죄송합니다. 미리 사과를 드립니다. 혼선을 드렸기 때문에. 근데 이게 만약에 맞는다라면은 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들어보시고 판단은 각자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져드리거나 안전을 보장해 드리거나 그렇게 못합니다. 다만 많은 유튜버들이 전망과 예측을 틀리면서 단 한 번 자신의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에게 사과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꼈고, 저는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틀린다면은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물론 또 틀린다면 다시 한번 또 종종의 사과를 드릴 겁니다. 다만 일단은 예측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직 추가 폭등이 2차례도 올 수 있다. 그런데 이 2차례의 폭등은 지난 3차례의 폭등과는 조금 다를 것입니다. 뭐가 다르냐? 원인이 좀 다를 겁니다. 일단 4번째 찾아올, 이제 우리 앞서 다가올, 근 기간 내에 다가올 요 상황은 원인이 뭐냐? 전세가 폭등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찾아올 그 폭등은 아마 내후년 대선 전이든 후든 아무튼 그 기간 임박해서일 것 같은데, 5번째 폭등의 원인은 공급 부족입니다. 그 공급 부족이 시장의 매물이 극도로 줄어드는 원인도 있겠습니다만은 서울시에 꾸준하게 우리가 아파트라고 칭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상 아파트가 아니라 정말 아파트로 칭할 수 있는 그 물량의 입주 물량이 내년도에 급감, 내후년에 초급감을 합니다. 따라서 내후년의 어떤 그 급등은 입주 물량과 어떤 시중의 어떤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찾아올 것이고, 일단은 그러니까 내년도 구정이 끝나고 나면 본격화될 것 같은데, 4번째로 찾아올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어떤 상승이라는 말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게 정도가 심하면은 급등이나 폭등이나 이렇게 좀 격앙된 단어를 쓸 수 있는데, 그게 찾아온다라면 원인은 아마 전세가에서 이게 도화선을 타고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우리 앞에 4번째로 찾아올 이 급등, 상승, 급상승, 이러면은 그 전세가가 도대체 지금 어떤 상황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단지를 몇 가지 좀 보면서 좀 많은 단지를 좀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생각에는 보여드릴 어떤 전세 시세 현황보다도 실제로 발로 뛰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 지역들의
매매가 조사가 아니라 전세가 조사를 해보신다면은 오늘 요 안내드리는 어떤 시거래가의 어떤 이 사이트에서 보여드리는 상황보다 더 심각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은 누구나 조사하면 볼 수 있는 것이고 저만 보이고 누구는 안 보이고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전세에 대한 어떤 시세에 매물이 이렇게 없는지, 정말 이렇게 없는지, 그 높은 가격을 부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일단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자, 시세 사이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박병찬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야외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랑의 여임의 본사에 나와 있습니다. 항상 실내에서 촬영하다가 야외에서 촬영하는데 오늘은 부동산 얘기가 아니라 우리 그 누나가 되었어요 라는 난치병 어린이 후원을 위한 도서, 우리가 1차 2천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조만간 2차, 3차 2천만 원 단위로 계속 후원을 할 건데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성원과 관심과 후원으로 우리 아픈 어린이 친구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그 친구들이 또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누나가 되었어요 도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오늘 행사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한 안내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지금부터 2층 본사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가시죠. 사랑의 열매 측에서 많은 신경 써주신 것 같습니다. 네, 2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2층. 네. 이 도서를 생각하면서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우리 유튜브 구독자 분들께서 내가 사줄 테니 해라 라는 이제 그런 용기를 주시면서 시작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자주 뵙길 바라겠고 많은 서로 응원하면서 좋은 사회 만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행사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우리 사랑의 여임의 가족분들이 크게 준비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고 환영해 주실 줄 몰랐는데요. 이렇게 부동산 부자병법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도와주셨기에 가능한 일이고 함께한 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사회 계층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우리 부동산 부자병법 구독자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제가 용기를 내서 이 책을 한번 직접 판매해 보겠다라고 용기 내고 실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직 누나가 되었어요 책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꼭 주변 분들에게 추천해 주셔서 구입 도와주시고 하루빨리 우리 아픈 친구들이 나을 수 있도록 더 많은 후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매주 월요일 밤 9시에 부자병법 라이브 방송 잊지 마시고 월요일 밤 9시에 뵙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